짱공유 백신혜님의 체험실화 버섯 종균 작업장 7부 최종회. 사고 낸 학생과 아는 사이였나? 종균장에서 귀신을 처음 본 것이 너냐?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상세히 설명해달라 등등. 사실 종균 작업장이 저희 과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기숙사생 중에 우리 과 학생들이 번갈아 순찰을 돌곤 했거든요. 몇 가지 추궁 비슷한 질문을 받고 오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뒤통수가 근질근질한 게 뭔가 찝찝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주 토요일, 쌈바꽃과 임장사에게 내일 삽 가지고 학교에 나오라고 해두었습니다. 일요일 기숙사에서 3명이 점심을 먹고 삽자루를 움켜쥐고 종균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조금 살펴보다가 어렵지 않게 이번 겨울 제가 모닥불 피우려고 파두었던 조그만 구덩이가 보이더군요. 그때 몹시도 추웠기 때문에 땅이 많이 얼어 있어서 곡괭이로 찍었던 기억도 나고, 보래, 바로 이 자리가 자꾸 맘에 걸린다 아이가. 그때 공사전에 사진 본 기억나지? 이 자리가 조금 불룩했다 아이가. 형님, 그러다 뭐라도 나오면 어쩔 깁니까? 우리 파지 맙시다. 시끄럽다 이 자식아. 겁은 많아가지고 사내 자식이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 될 게 아이가. 잠만 말고 퍼뜩 파바작하해. 이제 더위는 끝자락에 걸려 있었지만 몸을 조금 움직이니 덥더군요. 마침 가지고 간 1.5리터 콜라를 들이키고 담배 한 대씩을 물었습니다. 자 보래, 내일 입학 전에 울과 교수님 뵈러 왔다 아이가. 그때 교수님 뵙고 할 일 없어 막 빈둥거리고 있는데 조교가 사람 없다고 좀 도와달라해가 이 올라와서 종균 파종하는 거 도와준다 했는데 우리 팀에 3명인가 4명이 먼저 올라왔지. 그때 조교가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모닥불이나 피우자해가 나랑 김땡땡이 조땡땡이 요다 구덩이 파서 모닥불 피웠지 않았나. 그 자리가 바로 요 자리야 아이가. 근데 며칠 전부터 자꾸 요 자리가 밟힌다 아이가. 괜히 나 혼자만의 생각 같지만서도 이 자리가 무덤 자리인 게 분명한 것 같대. 여기까지 말하니 쌈바꽃과 임장사는 쫄아서 영 찝찝한 기운이 얼굴 위로 올라오는 것이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아따 쉐리드, 뭐 그리 신경 쓰이는 거 있나? 그냥 확인해보자 아이가. 제가 삽을 들고 힘껏 파기 시작했는데 팍하니 삽에 뭔가 걸리며 잘 들어가지 않더군요. 이게 뭐고? 확 삽을 들어서 올렸는데 뭔가 허연 것이 쭉 딸려 나오는데, 형님, 이 뭐고? 저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았죠. 임장사는 삽을 공중으로 내팽개치더니 뒤로 후다닥 내빼고, 놀란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보니 하얀 명주천 같더군요. 오래 묻혀져 있었던 듯 군데군데 누렇게 색이 변색됐지만 누가 보더라도 하얀 명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50cm가량 딸려 나왔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기겁을 하겠더군요. 형님아, 그만하자. 일 나겠다. 뼈다귀라도 나오면 어찌할 끼고. 시끄럽다. 가만 있어봐라. 저는 딸려 나온 명주천을 잡고 힘껏 힘을 주고 뽑아보았습니다. 의외로 쉽게 쑥 딸려 나오더군요. 명주천 끝부분에 무언가 두툼한 것이 뭔가를 싸고 둘둘 말아 묻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뭉쳐진 그것을 손으로 꾹꾹 눌러보니 묘한 느낌이 전해지더군요. 형님, 진짜 그만두자카해. 아이 쉐리들만 맞네. 그만 가만 있어봐라. 저는 둘둘 말려진 부분을 살살 풀어보았더니 무언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거의 다 삭아서 확인이 어려운 부적 같은 종이 몇 장. 왜 부적인 것을 알았냐 하면 주사 부분은 여실히 남아있었거든요. 곡식 종류인가? 쌀인지 보리인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몇 가지. 그리고 비녀. 옛날 할머니들이 머리에 꽂고 다니시던 아주 평범한 일반 구리 같은 비녀더군요. 사실 이 지경이 되고 보니 저 자신도 이거 못할 것 한 것이 아닌가 소름이 쫙 오르며 뒷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낮인데도 왠지 주위가 어둑어둑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산 위에서 불어오는 싸르륵 하는 바람소리가 마치 소복 귀신이 옆에 있는 광경을 두 눈으로 본 것처럼 쏴하게 느껴지더라 이겁니다. 저도 이럴진데 쌈바꽃과 임장사는
저를 귀신 보듯이. 그 순간 이상하게 여겨 그만두어도 될진데 기분이 참 싸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 한편으론 계속 파보고 싶다는 충동이 너무 강하게 쏟아 나오더군요. 에라이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심정으로 이젠 좌우폭을 늘려가며 구덩이를 마구 파내려갔습니다. 한 무릎 정도 깊이까지 파내려갔을 겁니다. 너무 더워서 잠시 멈추고 담배 한 대 피려고 나왔죠. 야, 쌈바꽃 교대, 내 담배 한 대 필라니까 네가 봐봐라. 쌈바꽃 완전 개똥 씹은 표정으로 삽을 건네봤더니 에이씨,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진짜 무덤이면 뼈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라고 하더니 열심히 파대기 시작합니다. 말이 무섭다는 것이 한참 장초를 꽁초화시키는 순간 형님아! 다급한 쌈바꽃의 비명 비슷한 놀람의 외침을 듣고 후다닥 가보았죠. 돌?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석판 비스무리한, 즉 자연석이 아닌 분명히 인공적인 석판 같았습니다. 쌈바꽃이 처음엔 그냥 돌인 줄 알고 파내려고 좌우의 흙을 드러내다 보니 전체 모양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무거운 공기가 주변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님, 정말 그만합시다.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이 관뚜껑 아닙니까? 이 관뚜껑 말입니다. 녀석이 그렇게 말하고 부들부들 떠는 것이 여실히 보였습니다. 비켜봐라, 확인해야 될 거 아이가? 제가 삽으로 주위에 흙을 퍼내자 혹시나 했는데 정말로 딱 관 사이즈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 것이 만약 이것이 관이라면 제일 끝부분 같았습니다. 구덩이가 폭이 한 1m 정도 되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법 폭을 넓게 판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즉 그 구덩이 가운데로 석판의 끝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부드러운 흙이었고 돌멩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주먹 크기 이하의 잔돌 정도였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관이라 짐작코도 남을 듯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관이랑 보통 나무로 만들지 석판을 쌓아서 관을 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무당이 설명해 주었는데 이곳은 지세가 있어 묘석을 쓰지 못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재를 이용한 석관을 써야 되는 땅이라고. 마냥 묘비를 세우거나 봉분 주위에 돌이 쌓여 있으면 안 되고 관은 목관이 아닌 석관을 써야 되는 곳이라더군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더 이상 팠다가는 쌈바꽃이 절 한 대 쳐서 기절시키려는 듯한 표정이더군요. 여기까지 나온 이상 더 이상 파댈 이유도 없었고요. 대충 주변 정리만 살짝 해놓고 쏜살같이 달려 내려왔습니다. 보니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만큼 충격을 먹었다는 증거이죠. 그날 제 방에서 잠 한숨도 못 자고 3명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은 또 왜 그리 불어대는지 기숙사 창밖으로 뭔가 시커먼 것이 지나가는 듯한 환시현상에 시달리며 음악 크게 틀어놓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비몽사몽간에 학과 사무실로 날아갔습니다. 조교 선생님 출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마치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지더군요. 자판기 커피와 담배만 아작내며 3명이서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조교 선생님이 오시고 3명이서 폭풍을 쏟아지듯 어제 일을 까발렸습니다. 조교 선생님이 황당하게 눈을 뜨시고 저희를 바라보시더니 현장으로 같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장소를 보시더니 농과에 연락하시고 그날 하루 수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게 애들이 우리 3명을 둘러싸고 이야기해달라고 졸라대고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학과장 교수님께 불려가 정말 되질나게 야단 맞았습니다. 니들이 뭔데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정말 엄청 야단 맞았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전 매일 관 속에서 그 소복 귀신이 튀어나오는 꿈을 꿨더랬습니다. 우리 방은 총 4명이 쓰는 방이었는데 그날 하루 3명이 다 나가고 저만 남았더랬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예 하는 상황이지만 그날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2층 침대를 썼는데 얼마나 오금이 저리던지 새벽까지 불을 다 켜놓고 있었죠. 그러다 스르르 곤히 잠을 잔 것 같은데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어둠. 분명히 불을 다 켜놓고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불이 나가 있더군요. 그 순간 온몸이 굳어져 버려 거의 기다시피 스위치 있는 곳까지 다가갔습니다. 스위치는 입구 부분에 있었죠. 침대에서 기다시피 내려와 입구 쪽으로 침을 삼키며 다가가는데 갑자기 일어나서인지 어둠에 적응이 안 되어 마치 칠흑 같았습니다. 가슴이 쾅쾅거리며 쏴대고 난리도 아니었죠. 손을 더듬더듬거리다 스위치가 아닌 문 손잡이가 닿더군요. 문이라도 열면 복도에서 빛이 들어오겠구나 해서 문을 싹 열었죠. 다행히 복도에서 조금이나마 빛이 들어오더군요. 고개를 내밀고 저편을 바라보니 을씨년스럽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반대편 복도 끝부분에 하얀 무언가가 복도 중간쯤에 매달려 있더군요. 그 치렁치렁한 긴 머리하며 손도 발도 안 보이는 차림새하며 단지 그뿐 비명도 뭐도 없었습니다. 단지 헉하며 숨이 딱 멎는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심장이 딱 하고 멈출 것 같았습니다. 순간 문을 쾅 쳐닫고 오른손이 자동으로 스위치를 찾아 켜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순간 이 글을 쓸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일을 떠올리는 순간이면 그 순간 모든 공포를 극복하고 우리 주인장을 살려야겠다 하며 본능적으로 움직인 나의 오른손에 무한한 경의와 존경을 표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순간적으로 의식이 달아난 상태였으며 극도의 패닉 상태에 있었던 바 모든 감각과 시신경조차 안드로메다 행위였으며 뇌가 순간적으로 오프해버려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였다 이겁니다. 그 순간에 나의 오른손이 마지막 의식을 놓지 않은 채 혼신의 힘을 다해 스위치를 올렸던 것이었죠.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며 나의 오른손에 무한한 존경심을 가집니다. 불이 번쩍 켜지자 안드로메다로 날아갔던 감각들이 다시 돌아왔고 워프했던 내가 리뉴해져서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전 문손잡이를 움켜잡고 사력을 다해 밀어붙였습니다. 못 열고 들어오도록 말이죠. 왜 그랬냐고요? 전들 알겠습니까? 미친 듯이 밀어붙이며 뭘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젠장, 전현이 벽 뚫고 들어오면 못 된다 였습니다. 몇 분? 10분? 20분?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얼마나 그 지랄을 떨고 있었는지. 비걱, 달그락, 달그락, 짝짝. 어떤 놈의 방문이 열리고 누가 스레퍼를 끌고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숨이 배부 깊숙이 트름 올라오듯 쏟아져 나오는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며 얼굴을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얼굴이 흠뻑 젖어 있더군요. 잽싸게 문을 열고 나와보니 막 어떤 녀석이 제 방을 지나쳐가고 있더군요. 팬티 차림에 스레퍼를 신고 화장실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보니까 그녀는 당연히 없었죠. 재빨리 그 녀석을 따라 화장실로 가 머리에 찬물을 끼얹고는 녀석이 일 끝내고 나올 때 따라 나와서 다른 놈 방에 기들어갔습니다. 후배 녀석 방이었는데 신나게 퍼질러 자고 있더군요. 그 녀석을 죽일 듯 깨워서 제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놈이 뭔 일인가 싶어서 놀란 토끼 눈을 뜨고 잠에서 들깬 상태에서 저를 쳐다봅니다. 선배, 이 꼭두 새벽에 무슨 일입니까? 나 혼자 심심해서 니 그만 이어서 자라. 아무도 없다 아이가. 아이 선배도 참, 저 그냥 자러 갈랍니다. 이 새끼, 선배가 자락하면 자는 거지 뭐 말이 많노. 제가 화를 팍 내자 윤석이 조금 쫄았는지
아이씨, 선배, 뭔 일인데요? 저 잠자리 바뀌면 잠 못 자는데. 아, 시끄럽다구만. 내 밑에서 TV 자라, 빨랑. 에이, 참, 녀석이 정말로 귀찮은 듯 왕 짜증나는 표정으로 불을 끄더군요. 차마 불 끄지 말란 소린 못하겠고 그나마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안도감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발발 떨었죠. 그리고는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누군가 마구 흔들길래 부스스 일어나 보니 쌈바꽃. 어메 반가운 거, 이 쌈바꾸사. 저는 허우적거리며 매달렸는데. 형님, 수업 안 들어갈란겨.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그날 수업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수업 끝나고 쌈바꽃집으로 원정 갔습니다. 녀석과 소주 한잔 노가리 풀다 간만에 꿀잠을 잤네요. 그렇게 이번 주는 쌈바꽃집에서 신세를 지었습니다. 다음날 서서히 본인의 임무로 복귀해서 다시 평온한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왠지 삼겹살이 땡겨 우리 3명은 대패삼겹살 식육식당으로 고고했습니다. 그날 쥔장 아저씨까지 4명이서 삼겹살 10인분 넘게 먹고 소주 대병 깠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우리 3명이 관을 발견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참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있었더군요. 농관은 발칵 뒤집어져서 사람 통제하고 인부시켜서 드러내보니 역시 관이었답니다. 헌데 그 관을 처음 발견한 것이 놀랍게도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책임을 맡으셨던 교수님이셨더군요. 인부 몇 명이 이상하다고 보고했고 현장에서 그 교수님이 석권을 보셨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그냥 덮으셨다고 하네요. 어차피 여기는 땅 팔 일도 없는 곳이고 종균 작업장이라고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덮었다는군요. 학교 측에선 공사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던 터였고 괜히 뭐라도 나오면 신고도 해야 되고 이장도 해야 되고 또 이장 비용이 들던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겠죠. 시간도 다 허비하고 그러니 아무 일 없듯이 그냥 무마시켰더랬습니다. 그런데 작업 끝나고 귀신 소동이 벌어져서 학교 측엔 보고도 하지 않고 방학이라는 틈을 이용해 구술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귀신 소동은 없어지고 다시 제가 나타나서 불 피운다고 구덩이를 판 것이 그 자리였는데 모든 일의 시초가 저더군요. 아직도 끔찍합니다만 그때 무당이 굳거리하며 비책인가 뭔가 주술적 개념으로 그 땅속에 부적을 명주에 싸서 묻었고 그 위에 다시 액마기 처리를 해놓았는데 제가 겨울에 꽁꽁 온 땅을 판다고 곡괭이로 찍어서 파낸 것이 두 번째 액마기가 뽑혀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무당이 종균장 비닐하우스 흙 속에서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꽁꽁한 흙덩이가 다시 녹아서 펴졌고 비닐하우스 흙 보수 작업할 때 주위에 흙 퍼나르며 비닐하우스 안쪽으로 그 액마기한 것이 딸려 들어간 것이겠죠.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그리고 다시 나타난 그 귀신, 무당의 말론 젊어서 병들어 죽은 처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비닐을 어두워서 결혼 못하고 처녀로 죽은 원혼을 달래주는 동시에 곡식을 넣고 이거 드시고 비녀도 가지시고 하늘 달래시곤 다시 나오지 마시라고 그 위에 강한 액마기를 한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액마기를 제가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빨리 제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우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 책임자셨던 젊은 교수님의 부인분도 사고로 돌아가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 이것을 그 처녀 귀신의 복수라고 해야 될지 정말 우연한 사고라고 해야 할지 그땐 모두들 귀신의 복수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요 며칠 전 무당이 다른 곳에 터를 잡고 이장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대충 맞추어 보니 제가 기숙사에서 귀신 본 날이 이장한 그날이었습니다. 종균장 쪽은 사람을 통제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진행되었는지 몰랐거든요. 소문도 없었고요. 나를 보러 인사하러 왔는지 날 데리고 가려고 왔는지. 전 그날 술이 많이 취해 기숙사에 기어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무서운 생각도 들지 않고 편안하게 잘 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이후 한 보름 동안 귀신 이야기에 학교가 술렁거렸는데
아무런 목격담이나 사고사 없이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학년 땐 정균장에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고 했는데도 말이죠. 자, 길고 길었던 정균장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무덤의 주인도 사고사한 교수님의 부인분도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